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전에도 뭐 뵀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뭐, 한 달 동안 별일 없이 잘 예, 지냈어요. 네. 예. 뭐 또 궁금한 게 있으셨나요? 뭐, 궁금한 거는 좀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뭐, 네, 하다가도 좀 까먹고 이러더라고요. 궁금했던 것들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뭐, 요즘에는 조금 이제 자꾸 지난 일들을 조금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뭐, 혼자 나한테 뭐 고백하는 것처럼 뭐 이런 예,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 보면은 뭐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부터 보면은 예, 이런 일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뭐 법문도 듣고 열심히 이제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찾아가면서 네,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뭐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것들이 잔뜩 있다가 또 선생님이 그거 다 아니라고 해서 또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또 아, 약간 뭐 어떠한 그 조금 감이 온다? 그런 네, 순간들이 또 와서 기분이 좀 잠깐 좋았어요. 좋은 체험들도 좀 있었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보는데, 어, 그것도 다, 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 뭐야, 제가 하고 이제 약간 그 아하 하는 순간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또 약간 우습기도 하고, 예, 또 가만 보면은 어, 뭘, 뭘 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 전에는 제가 조금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예, 좀 제가 스스로 불만족스럽거나 나한테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자꾸 도망치고 싶은, 아니면 조금 열등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는 후에 나의 모습을 상상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다 그냥 예, 변한 건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예, 예, 그리고 전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진지 그냥 뭐 이렇구나 정도는 알겠는데, 예, 그래서 그냥 어 조금 요즘엔 조금 그래서 그게 조금 장난친 것 같기도 하고, 음, 내가 조금 지난 모습을 보면은 조금 재밌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에는. 예, 그러시군요. 어, 그렇죠. 그 공부, 누구나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제 공부를 이제 하려는 그런 어떤 목표나 그 의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뭐 진리 자체가 궁금해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삶에서 겪는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서 그, 그 극복된 상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어, 처음에는 다 어떤 목표가 있죠. 누구나가.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고 그런 건데, 이제 이 마음 공부, 특히나 이제 불법 공부, 이제 불이법의 실상이 드러나는 공부는 좀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상 밖의 뜻밖의 어떤 그런 식의 전환, 변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아니면은 추구해왔던 것하고는 전혀 뜻밖의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라는 식의 전환으로 이제 법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사님이 겪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경험들이 지극히 공부 과정 중에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되게 뭔가를 얻으려고 아니면 뭔가를 알려고 아니면 뭔가를 규명하려고 아니면 되게 이거를 밝히려고 밝아지려고 그런 아니면 자기가 겪고 있는 삶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시도들, 공부 과정 중에도 그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 그런 식의 의도나 노력이나 어떤 목표가 실체가 없고 무상하고 다 이제 분별 의식의 소산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밝게 알게 되면서 그런 내가 원하던 방식의 어떤 결과를 얻는 거는 고사하고 그런 식의 추구나 그런 식의 노력이 점점 옅어지고 쉬워지고 사라지는 쪽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공부가 그게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은 좀 지난 공부를 돌아보면은 헛발질했구나, 좀 헛수고했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지 오히려 공부가 더 진전이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고 그건 뭐냐면 기존에 내가 추구해왔던 방식이 허상이고 그것 자체에 사로잡혔던 것이 문제였다는 자각을 통해서 그런 식의 전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 헛수고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자기가 공부가 깊어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 지금 공부 과정 중에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현상적인 그것도 물론 경계이지만 그런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런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쪽으로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 망상이었구나 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게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추구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쉬워지고 그다음에 그런 마음 추구심에서 그것도 분별 집착이니까 벗어나면서 더 삶이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세계의 어떤 그 실상이 무상이라는 것이 점점 더 와닿고 그래서 진짜 일이 없어지는 쪽으로 할 일이 없어지는 쪽으로 따로 있는 게 사라지는 쪽으로 공부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절대 우리가 그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절대 이거는 내가 기존에 어떤 기대했던 바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따로 있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고,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 다 사라진 자리에 허망하기만 하냐, 다 비어졌는데 다 모든 것이 그냥 진실해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걸리지 않으면서도 진실하지 않은 게 없는 쪽으로. 근데 그게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체감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공감이 되려면 스스로가 이게 돼야 되거든요. 공부가. 그래서 지금 이제 지극히 이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저도 공부 과정에 이제 느꼈던 거고 지극히 공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더 목표가 사라져야 돼요. 더 사라지고 더 황당해지고 그러니까 끝에 왜 시부도의 맨 끝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반본 환원인가 그 지점에 보면 그런 개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공부라고 할 것을 다 놓아버릴 걸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결국 밝혀지는 건 그거거든요.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괜히 찾아왔구나. 사실은 이것이 밝혀지는 게 이 공부입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 공부가 안 된 거죠. 근데 그게 밝혀지려면 또 이게 비워지고 매번 확인하는 헛발질했구나, 헛수고했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밝혀지면서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진짜 밝혀지는 것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절로 밝혀져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 기존의 관점에서는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공부가 맞는데 이 공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그동안에 노력하고 추구해왔던 것이 다 망상이었고 헛수고였구나.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분명해진다는 건 그동안에 해오던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이해가 아니라 명백하게 밝혀져야 돼요. 명백하게. 철저하게 밝혀져야 돼요.
그냥 이게 탁 드러나고 그냥 모든 걸 쉬어버릴 걸. 괜히 공부라는 게 뭐가 따로 있는 줄 알고 해왔구나. 이게 애누리 없이 미진함 없이 밝혀지는 게 공부예요. 15도에도 그 개성이 나와요. 공부가 분명해졌을 때 다 이건 헛수고했다. 일장춘몽이었다. 이거지. 여전히 경계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공부길을 가고 있구나. 어? 공부가 뭔가 진전되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었구나. 본래 이 자리일 뿐인데. 그래서 본각이다. 본각이 시각이 되는 거예요. 본각이 본래 깨어 있다는 것이 지금의 깨달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깨닫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처절하게 헛수고였구나라는 것이 밝혀져야 됩니다. 더 세밀하게. 아직도 그게 뭔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존의 방식들, 목표가 있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어떤 식으로의 어떤 변명이 되냐면, 그래, 일 없는 공부를 해야 돼. 아니면 쉬는 공부를 해야 돼. 추구하는 것이 사라지는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그런 식의 합리화, 변명, 마음이 사라지는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사라져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그게 남아 있어요. 그게 분별 집착하는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살아오던 패턴.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그런 방식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기존의 방식으로 공부해 왔구나. 그런 식의 방식이 그게 분별하고 따로 두고 추구해 왔던 삶의 방식이었구나.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는 그 모든 건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식일 뿐이거든요. 뭐 그냥 분별의식. 분별의식은 허망한 거예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정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다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 식이 끊임없이 이렇게 창조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혹하느냐, 미혹하지 않느냐, 어두우냐, 밝으냐, 헤매 다니느냐, 그렇지 않고 헤매 다니는 건 속으니까 헤매 다니는 거죠. 안 속으면 뭐 헤매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긴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의, 그거는 다 조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조건들이에요.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이게 투사가 되는데, 이게 다 분별 의식이라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도 이거고, 느낌이 일어나도 이거고, 감정이 일어나도 이거고, 보여도 이거고, 들려도 이거고, 다 이거죠. 다 이건데, 이거는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근데 보이는 대로 그대로, 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생각 그대로, 그냥 드러난 게 그대로 다예요. 드러난 게 그대로 다고, 따로 있는 게 없어야 돼요. 뭔가 챙긴다거나, 뭔가 뭐 비추는 게 있다거나, 뭔가 일어나는 자리가 있다거나. 그게 한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식이에요. 그것도 식이다고. 그게 분별의식이다. 그 분별의식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집니다. 근데 어둡지 않을 뿐이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추구할 대상도 없고, 뭘 해야 될 것도 없고, 돌아볼 것도 없고, 그냥 다예요, 이게. 돌아볼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고, 예, 다 이거. 예, 저절로 막 좀 힘이 빠지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에 예, 대한 힘이 빠지고 그동안 내가 이제 지고 있었던 것들을 자꾸 희미해지고 그게 허상인 것처럼 예, 이제 느껴지니까 힘이 빠지는데 예, 한편으로는 힘이 자꾸 공부에 대한 힘이 빠지니까 그게 예. 조금 제가 따로 두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좀 두렵기도 해요. 그렇죠. 그냥 한 이거 막 그냥 번도, 예, 확 내려놓는 게 예, 저절로 빠지고 있긴 한데 이게 예, 막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고 이렇게 예, 내가 그냥 확 놔도 되는지 막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예, 통당 통당 걸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슬금슬금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빠지는 그런 예. 그래서 뭐 이제 아무튼 그게 좀 두렵기도 하고 어렵 두렵죠.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식의 삶을 살아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느낌이냐면 두렵고 이게 아마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 어떤 존재감이나 아니면 어떤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실체감이 점점 옅어지는 쪽으로 갈 거예요. 이 현상계 그게 무게가 좀 존재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쪽으로 그게 이 그 존재감이 얕아지는 쪽으로 흘러가면 우리가 이게 공에 보통 불교에서 이거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식의 느낌이 일어나냐면 여전히 자아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아의식과 어떤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이제 이게 집착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자기 의식에 대한 집착심이 이게 딱 붙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탁 떨어져 나가면 그런 식의 뭐 내가 뭐 여기서 뭘 했어라고 말하더라도 그 내가의 어떤 자기 동일시를 부여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딱 뭔가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듯한 느낌인데 지금은 그런 식의 완전히 내가 떨어지는 이게 무상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말할 때 내가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여전히 이제 자아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점점 힘이 빠지면 자기가 존재감이 얕아지고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고 뭔가 무력해지는 듯한 느낌으로 느껴져요. 아직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분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더 그래야 돼. 더 죽어야 돼요. 더. 완전히 죽으면 절대 무기력하지가 않아요. 확 살아나요. 뭘로 살아나느냐? 나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서 살아나요. 확 살아나요. 말하자면 예전에도 제가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할 게 따로 있진 않지만 자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 자기라는 분리된 의식에서 이게 자유로워지면 자기가 막 전체인 듯한 게 확장성이 확 느껴지거든요. 근데 무게는 없어. 그래서 뭐 딱 집어서 보여줄 자성은 없어요. 근데 뭔가 갇혀있던 데서 확 풀려난 듯한 이 자유가 확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나라고 여겼던 것이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라는 게 느껴져요. 여기서 일어난 한 부분이라는. 근데 거기까지 확 밝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 과정 중에 자아의식 아니면 무기력해지는 느낌은 자기가 축소되는 듯한 느낌으로 느껴져요. 근데 그게 완전히 죽으면 확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덜 죽으니까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죽으셔야 돼. 더 무기력해져야 돼요. 절대 그런 두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라면 뭐 에고의 두려운 일이죠. 자아의 두려움. 그러니까 자아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거는. 절대 에, 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죠. 끝에 가서. 두려울 일이 없어지는 쪽으로의 전환이 오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더 죽어야 된다. 더 공도 딱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옵니다. 공도 분별이 없구나. 그것도 일종의 현상적인 어떤 분별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거 뚝 떨어져서 어떠한 경계도 안 보는 식의 내적인 전환이 와요. 공도 경계였구나 이거죠. 공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은 공에 떨어져요. 내가. 근데 공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집니다. 공도 경계였네요. 공도 말씀. 그렇죠. 예. 공도 네. 경계죠. 그거 분별이잖아요. 한 생각하지 않으면 공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미세한 망념이죠, 그게. 두려웁니다. 그 두려운 느낌이 이제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에 밝아지려는 공부를 하겠다, 내가. 그러면은 이 가르침을 믿고 뒤돌아보지 않고 더 뭔가 이 속으로 침잠하는 듯한 들어가 버리는 듯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런 식의 내적인 그것도 두려움도 경계니까 그게 에고가 저항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죽기 싫어가지고.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힘을 못 쓰니까 두렵고 안절부절 못하고 또 의문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공부가? 그래서 나중에는 막 마치 그냥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와 같은 느낌에 빠져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뭔가 힘을 쓰려고 그러면 망상인 줄
보이거든요. 공부가 점점 깊어지면. 마음 쓰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못 쓰니까 점점 무기력해지는 듯한 느낌으로 더 놓아버리시고, 그래서 법을 믿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예. 더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이.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표현하죠. 바닷물에 한 방울의 물방울이 들어가면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그걸 뭐 개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개인적인 어떤 정체성이나 자아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자기 진정한 정체성은 이제 모양은 없고 한 물건도 없지만 그냥 전부가 이거예요. 이게 이 우주가 전부 나다. 그게 드러나려면 이 개인이 나라는 그런 집착심이 완전히 하는 쪽으로 죽어야 된다. 예. 그런 식의 변화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지 않는, 뭔가 좀 생각을 하고 하려 그러면 이거 분별인데 하면서 멈춰지는 그런 식의 마음의 현상은 일어나죠. 어, 휘어지는 쪽으로. 장난치는 것 같다. 장난치는 것 같다. 네, 장난치다가 놓아버리는 듯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예, 막 진지했다가도 그게 장난인 것 같고 예, 그냥 뭐 쇼하는 것 같고 약간 예, 그렇게 예. 기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장난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그래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또 한세가 일어나면 예, 제가 막 공부를 잘해야 돼 하고 뭔가 이제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 예, 나야 되니까 이게 조금 이제 맞다가도 이게 맞나 좀 두렵기도 하고 약간 이런 예, 마음도 예, 들고. 예. 저 같은 표현이라면 이게 헛수고, 막 하다가, 또 이게 헛수고 했구나.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아지게 되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자꾸 뭔가를 하려는 게. 그래서 뭐 재미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재미있기도 하고. 예, 예, 예. 예. 자기 내면을 보는 게 재밌죠. 이야기도 끝나지 않잖아요, 안에서. 그 이야기들, 거기에 안 속고, 막 또 헤매다가 또 거기에서 또 정신 차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공부 과정 중에 그 어떤 바깥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흥미롭죠. 예, 예. 더. 그렇게 막 힘이 빠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제가 막 죽으려고 죽는 것 같지는 않는데 아무튼 예, 그죠? 예, 뭐 지금처럼 죽어지겠죠. 뭐 점점. 네. 예. 예, 예. 더 들어가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예, 네, 저는 계속 요즘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확장됐다는 그 의식이 확장이 됐다는 예. 그런 마음은 들기는 하는데, 여전히 솔직히 역경계를 뚫어내는 게 너무 힘들고요. 아, 그러면서도,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너무 법문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귀까지도 제가 다 그, 무슨 말씀이신지도 다 알겠고 한데도 실생활에서 제가 그 답답한 면들이 네,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여러 가지 중에 큰 경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거기서 진짜 직면하려고도 많이 해봤고, 죽어야 된다. 맨날 지금도 오늘도 죽어야 살아난다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그게 딱 박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럼 어디까지 죽어야 되는지, 저 정말 이렇게 직면을 하면서도 큰 마음 먹고 직면을 하는데도 뭔가가 저는 틈이 아, 있더라고요. 뭔가를 어딘가 못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게 또 느껴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되게 무기력감. 정말 음, 이제 내가 진짜 잔 가지만큼도 못한 느낌이 드는 그런 무기력감이 있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더라고요.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어딘가 또 힘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일어나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제 에고가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대체로 이렇게 뭔가 역경계, 벽에 부딪히는 것들이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뭐 사람 사이의 어떤 일들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어떤 마음과 그 어떤 상대방이나 아니면 현실이 뭔가 어긋나는, 충돌하는 네, 듯한 그런 게 역경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조차도 이것도 다 이 일이라는 것도 머리로만 이제 머리로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 네. 아니까. 그럼에도 무너지긴 무너지거든요. 그래도 무너진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느낌도 아, 있고, 예,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렇게 뭐라 그래 순일하게 확 이렇게 그냥 통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고 네, 그럼에도 어느 순간은 또 그래 이것조차도 내가 힘을 쓰는 게 이거조차도 진실인데 하고 이제 네, 제가 힘을 안 쓰려고 하면 너무 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은 그게 한 이틀, 3일 갔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 2, 3일 지나고 나면은 너무 별일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무슨 이렇게 남의 일 같고, 예, 음. 그럴 때도 또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요즘 어떤 그런 갈등 상황이 막 이렇게 생활 속에서, 풀리지가 않아요. 예, 예? 예, 좀, 갈등 이런, 상황이 예, 바뀌진 않았는데, 예, 이제 그 순간이 또 지나고 나면은 예. 그냥 가벼운 느낌도 또 들기도 예, 하고, 그것도 다 생각에 빠졌었구나. 뭐 이런 생각인가요? 예, 분별에 빠져서 그랬구나.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거기서 진짜 우리가 공부가 되는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를 보면은 진정으로 뭐 그런 역경계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본성에 밝아지는 공부만 이제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갈등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합리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내 잘못처럼 참아야 되는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또 다른 관점의 얘기인 것이고 그냥 오로지 공부만 뜻을 두고 여기에 밝아지는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어, 음, 법에 밝아지는 거, 그것에서만 이제 포커스를 둬서 얘기를 하자면, 그 어떤 상대방이, 뭐, 나한테 해로운 일을 하건,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일을 하건, 그 사람이 따로 없는 것이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모든 삶의 경험에서 법에 밝아지는 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잖아요. 그럼 뭐냐면 진실로 그 역경계, 그 사람이 마음의 표상인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뭐 그런 거더라도 진짜 이것임을 깨닫고 나는 오로지 공부에 마음을 두겠다. 할 때 진짜 그 사람의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 그 아주 최악의 상황 하나하나가 진실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진짜 제가 제일 뚫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갈등이죠. 진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눈 딱 감고 공부만 하겠다 싶으면 그게 지름길이에요. 네, 그게 탁 깨달아지면 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나도 그게 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것만 뚫리면 다 뚫릴 것 같아요. 사실 그 고비 넘어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그게 다른 분들은 사실 저도 요번에 그 깨어남의 여정이라는 그
제 원고를 썼어요. 제 체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반들 공부 이렇게 아마 우리 서지영 씨 사례도 있어요. 거기에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아직 출판이 확정된 건 아닌데 원고는 보내봤는데 제가 쭉 제가 공부해온 거를 정리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써봤거든요.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 그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지금 서지영 씨 지금 역경계를 100% 수용하기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100% 법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그게 가장 힘들었구나. 그래서 진짜 막 좀 뭐랄까, 몸도 엄청 힘들어요. 몸도. 그게 뚫어낼 때가 내가 뚫어낸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뚫어낸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려고 조작하는 에고가 완전히 항복한 거죠. 서렌더. 지금 뭐냐면 에고가 자꾸 이렇게 그 상황을 자기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항복.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 에고가 완전히 법 앞에 항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탁 허리를 꺾는 시점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에고가 힘이 이렇게 그 기점으로 해서 에고가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에고가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나쁜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도망오는 거야. 챙기고 합리화하고 이것도 법이야 하면서 이게 속삭임이 탁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깨달은 게 아니고 그 고비를 넘어간 게 아니고 진짜 그 고비를 넘어갔다면 그 장면 그거 그대로 이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예. 수도. 그래서 그 고비가 사실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마음도 고달프고 힘들고 마음이 고달프면 몸도 나빠집니다.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근데 그런 고비를 빨리 맞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빨리 항복하려면 빨리 항복해버리고 어차피 항복해야 되거든요. 죽을 것 같아. 눈물도 나고 눈물 콧물만 나는 게 아니라 잠도 안 오고 가슴이 진짜 심장도 상해요. 심장도 상하고 에고가 그렇게 강력해요. 버티는 게. 근데 그거를 다 자기 허물로 육조단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자기 허물로 봐야 돼요. 법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진짜 법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처럼 모든 것이 자기 허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네. 자, 자기가 굴복이 안 되면 절대 불이법에 개합을 못 합니다. 이게 이 자기라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가 되거든요. 뭔가 나라는 의식, 강력한 의식, 이제 나중에 되면은 마음이라는 어떤 주관 의식으로 변주가 돼요. 그게 차라리 그때는 쉬워요. 근데 나라는 것, 내가 대상을 경험하고 내가 억울한 상황을 그냥 수용하고 이 상태가 가장 시끄러운 상태고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게 주관 의식이에요. 나라는 거. 나와 상대. 나와 남이 주객관 의식이고 이게 공부가 나중에 이제 깊어지면 이게 나라는 건 없는데 마음이라는 것으로 잡고 있는 듯한 주관 의식이 있어요. 이게 모양 없는 것이 모양 있는 것을 비춘다라는 식의 주객관 의식. 이게 이원성이거든요. 이 이원성이 지금은 나와 남의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아직도 미세한 망념이 남아있을 때는 마음과 경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관 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주객관 의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사라지는 게 공부거든요. 근데 주객관 의식은 고사하고 지금 좋고 나쁜 근데 너무 이게 좀 극과 극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또 산책하고 이러면 또 너무 딴 세상이거든요. 그게 예 맞아요. 체험한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아무 문제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시부도의 고원 위에 올랐다가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놓아버리면 아무 일이 없고 천상에 오른 듯하고 그런데 탁 갇혀버리면 막 시끄러워.
근데 사실 시끄러워도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수용. 대수용이 되면서 그냥 수용. 왜 근데 수용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전히 아직도 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 수용할 나도 없어요. 수용할 대상도 없고. 근데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딱 체험하자마자 불이법에 개합하기는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 이원성의 구조가 너무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원성의 구조가 넘어가고 부서지는 그 실체성이 사라지는 과정 중에 여전히 그 나라는 의식들은 이제 작동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쪽으로 공부의 전환, 힘의 어떤 역전, 에고가 힘이 강하다가 이제 법의 힘이 더 강해지는 쪽으로 어떤 그 기울기가 기우는 쪽. 요게 지금 지영 씨가 맡고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더 물이 끓어야 돼요. 더 올라가야 돼. 임계점을 넘어가 보면. 더 죽으시라. 그냥. 이 말씀도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이게 확실하게 밝아지지 않으면 항상 이런 패턴으로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체험을 해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일이 없었다가 있었다가 아무 일이 없었다가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공부가 점점 이제 깊어져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좀 적당히 병 나도 안 돼. 저는 병 났었거든요 그때. 근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확 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돌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심장이 부서져도 나는 진리가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또 오랜 시간 걸리지 않더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도 진짜 있는 거 데이지처럼 그런 마음이 되게 있는 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남편과 저와의 관계 제일 역경계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껴버리니까 그 아이가 저가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한 것도 어릴 때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힘듦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고스란히 이러한 과정이 분명히 나는 그 멀리 이제 미래가 없지만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럴 걸 같다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단계를 또 거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중간에 계속 제가 뭘 하려고 하고 제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이거를 그냥 넋놓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일종의 투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규정하고 딱 해석을 하고 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거다라고 스스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틀렸어요, 사실은. 그게 망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한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어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영 씨가 딱 이 상황을 딱 분별로 테두리를 짚고 선긋기를 해서 이런 거야라고 딱 규정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있잖아요.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때 밝아지셔야 돼. 그냥 이것뿐임에 밝아지면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지금 그게 그 생각이 지금 미혹하니까 그런 액션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밝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어떤 내가 상상하는 일을 경험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애가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지금의 자기 생각일 뿐인 거예요. 전혀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일을. 그러니까 지금 이 분별인 거예요. 지금 이 분별에서 밝아지면 그런 식의 어떤 남을 탓하거나 제지하거나 이런 식의까지 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상태나 감정을 인식할 수 있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느낄 뿐이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경험할 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축적된 개념과 그런 어떤 느낌의 패턴, 해석의 패턴, 느낌을 해석하는 패턴으로. 근데 그 틀을 그 사람한테 끼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그냥 느낄 뿐이죠. 근데 그걸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더 씌우죠. 대상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느끼고 그냥 느끼고 있을 뿐이고, 그것도 뭐 감정이라고 할 게 틀도 없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감정 이론도 발달해서 감정도 구성된 것이다. 감정이 고유한 행복이나 슬픔의 감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살아오면서 일어난 어떤 신체 반응에 대한 자기 감정 개념이 슬픔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구성된 거다, 이거 구성된. 그게 뭐 조건의 만남이다, 이거. 고유한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영 씨는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워낙에 예민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거든요. 상당히 예민한 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가지고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최악의 상황부터 상상하고 막 이런 것들. 불안.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런 예. 사실 아니 남들은 요만큼만 상상하는데 나는 그 상황이 불러올 최악의 상황부터 딱 불안, 뭐 어떤 두려움. 사실 그 문제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냥 항상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공부를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런 어떤 진짜 이게 불법이 가르침이 맞구나. 그냥 자기 안에 살아오면서 축적된 어떤 경험과 그거에 대한 해석 아니면 새로 일어난 어떤 것들을 이제 버무려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구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이 마음에서 일어난 망상이에요.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난 망상이고 이렇게 일어난 예측이고 이렇게 일어난 투사예요. 다른 부분은 충분히 그게 이제 다 받아들여지는데 예. 그 순간 이제 그런 상황이 딱 생기면은 그 한순간 그게 이제 찰나로 저가 이제 딱 개입이 되는 예. 그게 제일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힘의 문제거든요. 이 자리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공부 과정 중에. 근데 더 이제 이게 공부가 되면 이게 힘을 얻게 되면요. 그렇게 막 잘 빠져들지도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게 감정이 빠진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아마 감정이 들어가서 더 그 부분이 힘들 거예요. 예. 감정이 빠진다라는 거는 뭔가 이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거죠.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보면은 이제 오히려 내가 사로잡힌 상태에서 본 거와 다른 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 차리시는 게 뭐냐면 진짜 그 순간에도 이것뿐이다. 이 일이다. 그 모든 일이 이 일이다. 좋고 나쁜 게 다 이 일이다. 말하자면 지금 뭐예요? 경계에 자꾸 빠져든다 이 말인 거예요. 네. 경계에 지금 미혹하고 있다, 사로잡히고 있다. 이게 공부 과정 중에 좀 고단한 과정이죠. 왔다 갔다 뭐 그렇게 하는 거.
그 신산스러운 여정을 그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다 보면. 뭐 별일이 아닌데 마음이 좀 큰일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시끄럽고 고단한 느낌. 그런 과정이 있죠. 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도 예민하게 경험하는 듯한 느낌들. 네. 그때 그냥 이거예요. 그 모든 경험이 이거예요. 좋고 나쁜 게. 그 새나가는 게 줄어들수록 수월해집니다.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는데 또 이제 저희 그냥 일단 나왔거든요. 요새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오는 그 이제 에고의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또 가고 이제 그러는 이제 과정인데 좀 이렇게 지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너무 끝이 없으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뭐 또 그냥 또 가볍게 가는데 그냥 지금 좀 끝이 없구나 이제 이런 게 좀 느껴지면서 지치는 게 이제 가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이렇게 또 가고. 어떤 뭐 공부에 지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는 게 지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이제 분별심, 경계심이 이제 그 작동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보잖아요. 옛날에 습 같은 거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 뭐 이제 뭐 인정받길 원하는 습,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이제 그 역경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속상한 마음 이렇게 이제 딱 올라오다 이거 또 보고 또 이제 또 이렇게 가고 이제 뭐 이런 여정이 이제 계속 반복이 이제 되는데 그 전에는 그냥 괴로워하다가 그냥 이제 말고 뭐 이렇게 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가야지 된다는 그런 게 이제 자꾸 더 느껴지니까 뭐 지친다기보다 좀 힘들다? 뭐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막 이제 막 달려오다가 네, 지금 그런. 그 아까 뭐 지영 씨라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비슷하죠, 선생님. 예, 예, 근데 이제 다르다기보다 이제 아주 크게 오는 그런 역경계는 없어요. 이제 없다기보다는 그런 건 이제 드물고 남편도 이제 많이 이제 해결이 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찌꺼기들 이렇게 미세하게 남아있는 찌꺼기들의 그 에고의 그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작게 이제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큰 거 말고.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약간 정 선생님처럼 또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미세한 것까지 계속 이제 끊임없이 계속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지친다 그러나 그런 건 것 같아요. 아니 좀 일부러 막 마음을 일으켜서 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냥 감정이. 올라오고 보이면 그런 것들이 좀 보이면 그냥 또 그러네 그냥 그러고 이제 말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은 이게 정말 너무 끝이 없구나. 진짜 뭐 되게 별것도 아니었던 것까지 이렇게 이제 또 계속 올라오니까 별것도 아니었던 것까지 이제 경계 뭐 말이 이제 경계라는 단어인데 이제 그냥 별것도 아니었던 막 되게
같은 것도 이제 계속 올라오고 분별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이렇게 보이고 이제 이런 이제 와중에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거가 이게 진짜 끊임이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이 없구나. 그러면서 예, 예.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음. 공부를 하는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맞으시는 게, 그 말이 말씀이 맞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미세하게 또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걸 또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얼마만큼 좀 그때 그걸 알아차려고 이렇게 그냥 왔는데 어느 순간 되게 그러면서 이렇게 미세하게 또 잡으려는 그런 또 그 습을 또 이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네. 몰랐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부하는 그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나중에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어떤 기분 상태 이거 살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네,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분을 살피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자기라는 것도 없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지금 여전히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기분 상태를 살피고 여전히 어떤 경계가 일어나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일어나고 아마 이게 그 경계가 좋은 경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안 하고 계실 거예요. 막 심란한 경계들. 그것만 자꾸 일어나니까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규정하고 있는 건데 좋은 경계가 일어나도 그러면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좀 불편한 생각들, 뭐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만 이제 이게 뭔가 의미 부여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경험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해석 내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어나요. 죽을 때까지 그런 거는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게요. 일어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고 좋고 나쁜 거를 분별 안 하면 그거 죽은 목숨이에요. 바위 덩어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경계에 쏠려 있다 이거지. 경계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경계의 모양에 의미 부여하고 있다 이거예요. 맞아요. 경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경계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자기의 어떤 느낌, 자기의 상태, 자기를 돌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기의 관점에서 보면 다 좋고 나쁜 게 다 일어납니다. 왜냐면 기준이 딱 정해지면 이거에 좋은 거 나쁜 거는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반응을 하는 게 있고 이제 안 하는 게 있는 종류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지. 내가 예,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맞는 말씀. 좋은 거는 이제 덤덤해요. 좋지. 예. 덤덤한데. 좋은 거는 뭐 덤덤해. 이건 뭐 집착도 안 할 거예요, 요즘은. 그냥 네. 넘어가는데 나쁜 거는 자꾸 문제가 걸리고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네. 아주 미세한 게. 그것도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거죠. 아까 지영 씨랑 네. 얘기하는데 맞아요. 역경계가 이제 이게 역경계를 만나면 편하지 않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편하지 않아요. 경계는 늘 일어납니다. 이게 좋고 네, 나쁘고 안 알고 일어나는 있어요. 게 아니에요. 네. 경계는 다 누구한테 저한테도 일어납니다. 저라고 맨날 좋을 줄 아세요? 다 똑같아요. 보살님 희노애락은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 그런 경계가 다 일어나는데 네. 그냥 맞아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음, 그게 분별이니까 의식이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경계를 보되 경계에 빠지는 거예요. 경계를 보되 이걸 봐야지. 법을 봐야지. 그렇죠. 그럼 이거라면은 이게 취하고 버릴 게 아무것도 없죠. 네. 다 똑같은데 좋고 나쁜 게 잡을 것도 없고 아니면 버릴 것도 없는데. 그 경계를 경험할 때 이거를 봐야지 경계를 보니까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의미부여하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보셔야지 마음 이 법을 봐야지 그 경계를 보니까 지금 마음이 그렇게 사로잡히고 그것도 이제 나쁜 경계만 더 유독 예민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힘이 이제 약하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심란한 느낌으로 다가오죠. 이제 자아는 이제 강하게 남아 있고 경계는 좋고 나쁜 건 계속 번갈아 일어나고 또 마음은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예전에는 느끼지도 못한 거 이런 게 있나 싶었던 것들이 막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다 건너야 돼. 그 고비만 넘어가면 공부는 저절로 이렇게 되는 맛이 있거든요. 지금 그게 안 돼서 그래요. 마음 공부의 어떤 그 기본적인 태도가 안 잡혀서 그래요. 감이 안 생긴 거야. 공부의 감이. 네. 공부의 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게 이게 똑같다라는 자각이 오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힘쓰는 걸 탁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가 앞서서 내가 주인이 돼서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가 내가 빠지고 이 법이 앞서서 나를 법에 이렇게 실어버리는 듯한 느낌, 법에 맡겨버리는 듯한 느낌. 그게 아직 전환이 안 된 거예요. 모두의 체인지가. 네. 그게 이제 공부의 어떤 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공부의 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저것 막 내가 뭔가 챙기고 이 자리 챙기고 뭔가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이거 또 빠졌네 돌아오고 이게 내가 공부하는 거라면 어느 순간 빠지든 안 빠지든 다 이거구나 싶으면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공부의 전환 마치 15도에 보면 기우기가 소와 사람이 싸우는 것에서 그냥 자기를 맡겨버리는 쪽 여전히 에고는 남아있어. 이건 뭔가 흐름에 탁 들어버리는 듯한 전환. 그냥 다 놓아버리고 맡겨버려. 근데 습관은 여전히 일어날 수는 있죠. 근데 금방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절대 법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강하면. 그럼 뭐냐면 여전히 왔다 갔다 오락가락 맞나 틀리나 제대로 하고 있나 안 그런가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죽으시라 오늘의 그 주제네요. 제주 모임. 법에 다 맡겨버리세요. 그게 자유의 길이고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해탈은. 자기를 놓아버리시라. 네. 그게 살 길이다. 이거네. 자기를 놓아버리는 길이 살 길이다. 죽고. 제대로 살아날 길이다. 조건 없이. 음. 왔다 갔다 함 없이 제대로 살아날 길이다. 그게. 자기를 놓아버리는 것이 조건 없이 왔다 갔다 함 없이 살아날 길이다. 더 힘을 빼야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거, 취사 선택하려는 걸 지도 문안 유형 간택이라. 도는 어렵지가 않아. 근데 간택하는 마음을 꺼려야 할 뿐이다. 그거 다 망상을 갖고 이걸 취하고 버리고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더 오래됐으면 유지됐으면 좋겠어 하고 있는 거. 허상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 허상이 허상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네. 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럼- 대중법문으로. 전신법요 좀 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 보이게. 22쪽입니다. 22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쪽으로 와.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결코 다른 부처가 없고 또한 다른 마음도 없다. 이 마음은 밝고 맑아서 마치 허공과 같아 한 점의 모습도 없다.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법의 바탕과 어긋나고 모습을 붙잡게 되지만 애초부터 모습을 붙잡는 부처는 없다. 육도 만행을 닦아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차례가 있게 되지만 애초부터 차례가 있는 부처는 없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마음이라고 할 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라고 할 게 따로 있으면 안 돼서 그래서 마음이라는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도 또 부정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분별 의식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희노애락도 일어나고 있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생각, 느낌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잡을 물건은 없는데 이것도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것도 이제 있다 없다도 그러니까 언어로 분별해서 방편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마음이라고 해서 잡고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다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춥고 더움도 일어나고 있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요것이 부처다 이것이 부처다. 이게 개념이 아니고 이게 부처다. 결코 다른 부처가 없고 또한 다른 마음이 없다. 요거다. 요걸 딱 얘기하는 부처가 됐든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다. 이 마음은 밝고 맑아서 마치 허공과 같아서 한 점의 모습도 없다. 모습이 없다 하죠. 이게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챙길 수 있는 것은 모습입니다. 챙길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대상으로서 뭔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다 모습인데 이건 어떤 대상화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대상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허공과 같은 느낌이죠. 허공은 왜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허공을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죠. 이 허공 안에 모든 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 마음은 밝고 맑아서 마치 허공과 같아 한 점의 모습도 없다.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법의 바탕과 어긋나고 모습을 붙잡게 되지만 애초부터 모습을 붙잡는 부처는 없다. 마음을 일으키고 이거 보통은 한 생각이에요. 마음을 일으켜. 마음을 일으키면 생각이 움직이죠. 분별이 있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체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분리감이 느껴져요. 경계와 나 내지는 경계와 이것 사이에 분리감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뭔가 일어나는 거는 무상하고 여기에서 다 나오고 있어. 여기에서 다 비추고 있어 하는 게 만약에 따로 자기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을 움직인 겁니다.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 모양 없는 것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양 없는 것이라는 것도 생각의 모양이거든요. 마음이라는 것도 생각의 모양이거든요. 아까도 공도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공도 분별. 분별하지 않으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공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모양 없음이 드러나겠습니까?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이라는 게 마음자리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자리가 다 사라져야 돼요. 마음자리도 다 생각이라는 거. 그럼 뭐냐? 마음자리 비추는 것 바탕 이게 사라지면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드러난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 상태가 오래 가는 게 뭐냐면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하잖아요. 만약에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식의 그 그림을 그리냐면 물결이 있고 제주 앞바다에 그 있잖아요. 삼양해수욕장 앞바다 물결이 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결만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다 물결 드러난 건 물결이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물결은 모양이고 그 물결 이면에 깊은 심해, 수심이 있어. 심연이 있어. 그게 물이야.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근데 그것도 물결이라는 걸 몰라. 그것도 마음의 물결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나 이름 붙일 수 있거나 분별할 수 있는 건 다 물결입니다. 우리는 물결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는 거는. 근데 물결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진실이 다 드러나 있다 하거든요. 그럼 뭐냐? 물결이 물이지 물결 이면에 심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연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게 그림자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100% 드러나야 돼요. 숨어 있지 않고. 그게 이제 공부가 이제 불이법에 개합하느냐 아니면 둘인 상태로 남아 있느냐. 물이 따로 있으면 심연이 따로 있으면 알지 못하는 심연이 따로 있으면 그건 분별입니다. 이법입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면 물결이 물인 것이에요. 물결이 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2차원이다, 평면성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등각이다. 만약에 심연이 따로 있으면 등각이 안 돼요. 이게 다지 따로 마음이 이것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럼 법이 뭡니까? 그러면 이것입니다 하면 이것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법이 뭡니까? 그럼 법이 뭡니까? 해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그림자가 사라져야 된다. 이면이 사라져야 된다. 배후가 없어요. 배후에서 조정하는 자가 없다고. 배후에서 비추는 자가 없고 배후에서 아는 자가 없고 배후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다 밝아. 이것 하나로 드러난 것 하나로 다 밝습니다.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밝아져야 돼요.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법의 바탕과 어긋나고 모습을 붙잡게 되지만 다 마음이 움직인 건 다 모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모습을 붙잡는 부처는 없다고. 부처가 어떻게 따로 뭔가를 잡고 있는 게 있겠어요. 그냥 이뿐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그대로 마음이 이게 법이 분명하지 않은 거는 미세하게라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이. 생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를 스스로 보질 못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법이 이렇게 밟지 못한 거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딱 사라져야 됩니다. 육도 만행을 닦아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차례가 있게 되지만 애초부터 차례가 있는 부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라는 말도 필요 없는 이거. 단지 한 개의 마음을 깨달을 뿐 얻을 수 있는 법은 전혀 없다. 이 한 개의 마음이 참된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은 한 개의 마음으로서 다름이 없다. 마치 잠시만요. 마치 허공과 같아 뒤섞임도 없고 부서짐도 없으며 마치 큰 태양과 같아 사방이 하늘과 땅을 두루 비춘다. 태양이 떠오를 때에 밝음이 하늘과 땅에 두루 하더라도 허공은 밝아진 적이 없고 태양이 가라앉을 때에 어둠이 하늘과 땅에 두루 하더라도 허공은 어두운 적이 없다. 밝음과 어둠이 경계가 스스로 서로 침범하지만 허공의 자성은 텅 비어서 변화가 없으니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 역시 이와 같다. 만약 부처를 보고서 깨끗하고 밝고 해탈했다는 모습을 만들고 중생을 보고서 더럽고 어둡고 삶과 죽음에 매여 있다는 모습을 만든다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강바닥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니 모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 보겠습니다. 단지 한 개의 마음을 깨달을 뿐, 이것을 깨달을 뿐 얻을 수 있는 법은 전혀 없다. 이 한 개의 마음이 참된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은 이 한 개의 마음으로서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는
방편이고 중생도 방편인데 이렇게 방편의 말로써 표현하는 것은 이 마음 한 개뿐임을 이제 이렇게 깨달은 것이 부처이고 또 이것이 또 부처이고 깨달은 부처가 따로 있지 않죠. 이것뿐이라면 이것뿐임을 깨달았다면 이것뿐임을 깨달은 부처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마음뿐인 것과 이것뿐임을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마음뿐인 것과 이것뿐임을 깨닫지 못한 중생. 그러니까 뭐 이 중생에게는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겠죠. 그거죠. 그냥 이것뿐이에요. 원래는. 마치 허공과 같아 뒤섞임도 없고 부서짐도 없으며 마치 큰 태양과 같아 사방의 하늘과 땅을 두루 비춘다. 비유입니다. 허공이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허공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찌 허공이 마음이겠습니까? 그건 다 망상이지. 허공과 같아 뒤섞임도 없고 부서짐도 없으며 마치 큰 태양과 같아 사방의 하늘과 땅을 두루 비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마음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허공과 태양에 비유한 건데 뒤섞임도 없고 부서짐도 없죠. 뭐가 이게 잡히는 게 있어야지 뒤섞이거나 부서지겠죠. 근데 이게 뭐 잡히거나 따로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허공 안에서 온갖 일이 있어도 허공은 항상 청정하잖아요. 그런 속성이 있고 태양과 같아서 사방의 하늘과 땅을 다 비춘다. 태양이 온 세상을 다 비추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그런 식의 어떤 태양이라는 모양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다 이게 생각도 비추고 감정도 비추고 이게 사물도 다 비추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비춤의 속성, 그 다음에 잡히지 않는 어떤 속성이 있다. 모든 것을 다 비추면서도 잡히지 않는 속성이 있다. 이거를 허공과 태양에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밝음이 하늘과 이거는 태양보다도 더 밝아요. 왜냐하면 태양까지도 이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를 때의 밝음이 하늘과 땅에 두루 하더라도 허공은 밝아진 적이 없고 태양이 가라앉을 때 어둠이 하늘과 땅에 두루 하더라도 허공은 어두운 적이 없다. 밝음과 어둠의 경계가 스스로 서로 침범하지만 허공의 자성은 텅 비어서 변화가 없으니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 역시 이와 같다. 그러니까 허공 안에서 태양이 비치면 밝고 태양이 가라앉으면 어두워서 밝음과 어둠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허공 자체가 어둡거나 허공 자체가 밝은 건 아니잖아요.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 역시 이와 같다. 만약 부처를 보고서 깨끗하고 밝고 해탈했다는 모습을 만들고 중생을 보고서 더럽고 어둡고 삶과 죽음에 매여 있다는 모습을 만든다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강바닥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니 모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처는 깨끗하고 밝고 해탈했다는 모습,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화내면 안 돼.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이런다고. 이게 법상이죠. 부처 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의 상. 응? 이게 우리의 공부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처를 보고서 깨끗하고 밝고 해탈했다는 모습.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항상 화를 내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은 역경계 뭐 어떻게 하면 안 돼. 이게 다 법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공이에요. 그런 것도 다 공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런 법상에서 깨어나는 게 진짜 그게 참 공부가 밀밀해지는 겁니다. 이제 미세망념들이거든요. 깨달은 사람의 상,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의 상, 아니면 공부라는 상. 진짜는 뭐냐면 뭐 깨끗해도 청정하고 더러워도 청정해요. 화가 나도 청정하고 화 안 나도 청정하고 다 이게 공하다 이거. 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본래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워도 청정하고 밝아도 청정하고 있는 그대로 다 청정한 게 그게 이제 진짜 제대로 상 없는 공부입니다.
중생을 보고서 더럽고 어둡고 삶과 죽음에 매여 있다는 모습을 만든다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강바닥에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깨달음 얻지 못할 것이다. 모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왜? 결국 뭐냐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뭐냐? 모습을 잡지 않고 모습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잡고 있으면 진짜 오랜 세월을 공부하더라도 그 모습에 집착하는 그것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도 다 이거예요. 다 뭐 부처, 중생, 마음, 뭐 이것 하는 것도 벌써 이것이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다 그냥 여기서 일어난 분별에서 완전히 그 생각이 법을 규정하는 그 틈이 사라져야 된다.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된다. 생각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자기 공부를 이렇게 돌아볼 때 이거야 하는 어떤 챙기는 것, 아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하는 어떤 산이 있으면 아직 그게 틈이 벌어진 거예요. 둘인 거예요. 이것 따로 있고 이게 드러나는 것 따로 있고, 아니면 그 법에 해당되는 그 법 따로 있고 다른 그 아닌 게 따로 있고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앞단락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뭔가에 대한 어떤 탁 자각이 와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생각을 돌아보지도 않고 감정 상태나 자기 상태를 보지 않거든, 경계를 보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뭔가 딱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 떨어져 버리는 식의 전환이 와요. 뭔가 꼭지가 다 떨어진다 해야 돼. 그게 뭔가 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 법에 대한 속삭임이 다 떨어져 버려야 돼. 다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경계가 일어나도 경계를 안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경계를 이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세밀해지려면 자기 내면의 미세한 분별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속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틈을 만들고 있는 게 없나. 굳이 일부러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때가 되면 딱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딱 공부의 뜻이 있다면, 이것도 망상이구나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딱 놓여지게 되는 전환이 오면 그냥 뭔가 그림자가 사라진 듯한 마음에 이면이 딱 사라진 듯한, 그래서 뭔가가 담아두어 있던 내용물도 사라지고 그 포대기도 사라지는 듯한 딱 전환이 와요. 그냥 이게 다예요. 드러난 게 다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게 답니다.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거기에 100%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네. 예, 그래서 진짜 완전히 여기에서 뭔가 챙기려는 자기가 사라져야 되고, 뭔가 확실히 하려는 의도가 사라져야 돼.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 마음은 움직인 것이고 생각이 움직인 거거든요. 더 한번 밀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지요. 예, 감사합니다.